안녕하세요. 정문의 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NC 서포트를 볼게요. NC 서포트. NC 서포트는 올해 2월 달까지 104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76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조금 85만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주면서도 오늘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NC 서포트를 보기 앞서서 요거 먼저 볼게요. 업종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 월봉과 그 다음에 주봉하고 그 다음에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위치가 월봉의 대추세에 지금 자리에 지금 대롱대롱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일단 이렇게 꺾인 상태가 돼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월봉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봉에서는 약간 꺾인 모양이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꺾인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 일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서서히 꺾고 나왔던 이 자리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는 말 그대로 이대로 지지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월봉에서는 지지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그죠? 일봉과 주봉에서는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현재, 여기서 어떤 종합주가지수가 돌리려면 월봉에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도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면 내려와도 저항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저항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소 좀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위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종합주가지수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죠. 첫 번째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의 논리로 갔는지, 그다음 어떤 채널로 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살펴봤듯이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환율이 안정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향후 전망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소위 말해서 시황이나 이런 게 맞물리는 것들이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 가치 분석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럼 갑자기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소문들이 사실로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정보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많이 논하는데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주가 분석을 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죠? 이미 선 반영이 돼서 좋긴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머무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좋긴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지 않다 그러면 주가는 다소 밀리는 경향. 돈을 벌면서도 주가는 밀릴 수가 있겠죠. 차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그냥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야. 하지만 그 파동 속에서 상당히 힌트가 주어지고 규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 걸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외 변수인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으로 NC소프트라고 하는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NC소프트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 여기 보시면 월봉상을 봐도 서비스 지수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죠? 약간 여유가 있죠. 지수로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월봉 아니고 주봉에서도 아직 붕괴되지 않았고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름상은 걸려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 지수는 나름대로 그냥 견조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업종 지수인 종합주가 지수는 약간 꺾여 있는 형태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월봉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향후 추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NC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서비스 업종 지수에 여기 보시면 NC소프트 기본적으로 볼게요. 네, 거래소 있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대형주, 서비스업,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죠. 시가총액이 17조 2천억, 지금 한 17조 3천억, 4천억, 5천억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NC소프트 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강세를 띠느냐? 일단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볼게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정보 먼저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 2020년 그러니까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5천억, 5,600억, 5,800억, 5,1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소 조금 이렇게 주춤해요. 그죠? 다소 좀 주춤하긴 한데, 어쨌든, 매출액 구조나 내용적인 보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하죠.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은 1조 7천억부터 시작을 해서 1조 7천억 하다가 작년에 2조 4천억 많이 늘었어요. 그죠?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시에도 상당히 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조금 이렇게 한번 작년 그러니까 1년 정도의 흐름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떠냐고 보게 되면은 이걸 한번 좀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 보면 흐름이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분기 실적을 지금 요즘에 보게 되면 조금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이렇게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면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이나 내용 같은 그 전체적인 매칭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좋았으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 1년 정도의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잠깐 주가는 주춤하지 않았나. 그러면 실적하고 상당히 매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NC소프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리니지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볼게요. 연내 글로벌 시장 동시 출격을 한다라고 지금 30분 전에 기사가 쭉쭉쭉 뜹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모멘텀이 생긴 거죠.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 생겼는데 실적하고 연결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나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뭐냐면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관 외인 손 뻗는다. 3시간 전에 보게 되면 여기를 기사를 한번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NC또 격포제 주가 강세 기관 외인 손 뻗는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시각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거래 현재 시각에서 주식 100억 원 그죠? 기관은 외국인은 113억 원에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이 보이죠. 그렇단 얘기는 이제 슬슬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자리 가격이었던 여기 74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72만 원 그리고 76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전에 고가이기도 하고 작년에 눌림을 줄 때 조정을 줄 때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자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는 무너지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치면 76만 원, 75만 원 기점으로 해서 이 자리를 만약에 다시 돌아선다면 여기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거기가 74만 선으로 잡으면 딱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85만 원 선이니까 얘는 향후 주가는 여기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파동을 치고 올라갈 성질은 생겼다라는 거죠. 모멘텀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자, NC소프트. 자, 요게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을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좁게 좀 그렸죠? 자, 여기 밑에 잠깐 보게 되면, 요거는, 요 밤색깔은요, 요건 외국인,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지우고 제가 다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타 지표에, 여기 보면 외국인 보유 수량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보유 수량 누르면, 요 색깔이 외국인이죠? 이거를 제가 검정색으로 바꾸고, 굵기를 2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파는 그림이었다가, 지금 더 이상 팔진 않고 이렇게 멈췄어요. 그죠? 근데 오늘 사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좀 전에 봤죠. 그러면, 더 이상 팔진 않고 사는 쪽으로 주체가 외국인 돌아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관 보유 수량 잠깐 볼까요? 그럼 보유 수량을 보게 되면 기관도 최근에 조금 파는 경향을 좀 보였다가 얘도 지금 좀 사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외국인 좀 팔다가 좀 파는 경향이 있다가 오늘 좀 사오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기관은 이 흐름부터는 꾸준히 팔았죠. 꾸준히. 그러면 얘가 지금 꾸준히 팔아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팔모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갔다가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사들어오니까 주가는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정도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 한번 볼게요. 개인 보유 수량. 이게 이제 파란색이 개인인데, 자, 이걸 그럼 위쪽으로 한번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개인은 내려오니까 계속 샀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샀다라는 것은 한 이 정도의 단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냥 추정해 보는 거죠. 고점에서 이렇게 밀릴 때 얘들이 꾸준히 샀으니까요. 그죠? 그럼 한 이 정도가 단가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여기가. 지금 85만원 선, 지금 90만원 선까지. 그죠? 그 다음엔 기관하고 이제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려있던 애들은 물론 밑에서 산 애들은 지금 NC소프트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기점이냐면 이 저점에서부터 샀던 여기서부터 샀던 개인도 이익을 나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올라오면서 얘네들 그러나 여기서 내릴 때 샀던 그 개인의 물량들이 지금 올라오면 이게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체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올라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왔다 갔다 해줌으로 해서 견디지 못하고 던진 애들 있겠죠. 그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이 지금보다는 NC소프트는 여기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났고요. 그죠? 여기 얼마? 74만 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빼곡하게 이 자리는 이제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그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레벨을 주가를 높여놓은 거죠. 거기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이제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땡겨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매물 물량이 슬슬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따라서 지금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내려갔다가 적어도 한 80만 원 부근에 다시 이렇게 눌림을 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반면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냥. 그러면 매물 소화가 되고 어쨌든 매물 소화가 됐든 이걸 잡아먹든 어떤 간에 워낙 좋으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렸다가 내려와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눌림을 주고 살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다시 눌림을 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NC소프트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이 차트를 만들면서 파동의 폭을 비례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까지는 열린다고 보는 거죠. 93만 원대까지는 열린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만들 때 이런 폭에 대한 그 흐름을 감안해서 만든 거라서 여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NC소프트는 74만 원에서 9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너무 비싸 있다는 거고 신규 주님은 여기서 하지 말고 조금 밀려줬을 때 하든 여기를 통과하고 93만 원, 93만 원을 통과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좀 빼곡하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지를 하고 지지를 했으나 반등이 때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린 물량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매물대죠. 그 매물대를 올라가게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화하면 이렇게 안착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NC소프트는 84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요. 아니, 74만 원이요. 74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93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고요.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조금 밀려서 80만 원대까지 밀렸다. 이렇게 될 때 한번 사볼만 하고 93만 원 가면 1차 저항이 생기니 그 자리에서 분할 청산을 하든 뚫으라고 기도하든 하여튼 기점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가서 안착이 돼서 지지가 된다면 100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다. 이 지지 과정을 깨지 말아야 되면서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으로 갔을 때 NC소프트는 100만 원을 다시 넘어서 한 115만 원까지 열리는 공간까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상당히 강한 흐름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주체가 등장해서 이 흐름을 상승으로 끌어올리는데 74만 원이라고 하는 자는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만들면서 매물이 됐던 93만 원, 4만 원대가 1차적인 저항이 있고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가서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면 11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니까 지속적 관심을 보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물일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